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19일자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 미국이나 중국 모두 한국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냈는데, 국내판에는 이런 뉴스를 보통 이제 저는 네이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이버에서는 우선순위 이 알고리즘에 오해가 생길까봐 언론사들이 이 우선순위를 편집을 해서 맨 앞에 내세우는 것들을 언론사들이 하지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어쨌든 여러 언론사들을 쭉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네이버니까, 국내에서는 네이버라고 한다면은 뭐 다음도 있습니다만은 포털이 말이죠. 근데 뭐 국내 언론의 오늘자 눈에는 이런 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인가 이제 봤더니, 경제 우선의 시대가 있었다. 대체로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이다. 경제학자가 세계화 시대라고 부르는 기간이었다. 그 시기에 경제가 안전 보장보다 우선 순위였다. 이 순위는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저도 거의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40년이면은 2020년까지네요. 근데 제가 조직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그리고 약간 좀 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제 우선 시대 때 저도 살았던 거로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리더와 투자가 앞에 놓아두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먹구름처럼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와닿는 것을 좀 몇 개 뽑아봤어요. 질문은 우리나라 기자가 했겠죠. 마키아벨리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란 게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가치나 이념을 중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정말 거침없이 뛰어가고 있다.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가치나 이념을 중시했나요? 아닙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쭉 살아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좀 선부당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질문, 푸틴은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말인가? 너무 전술적이었다. 그러니까 단기적 이익에 중점을 뒀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풀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하면 지정학적 알파, 즉 시장 평균을 웃도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국과 서울의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에서 아주 잘해왔다. 미중 갈등 자체가 한국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미중 갈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네요. 누가 했냐? 그러면은 클락 타워 그룹의 마르코 파 피크 수석 전략가와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친구 모양이에요. 이 친구 모양인데, 수염은 있지만 아주 젊은 친구 같은데, 지정학파 알파라는 책이 월스트리트의 필독서라고 그러는데, 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 대한 질문이, 한국에서는 미중 중 어느 쪽에 서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지금도 그런가요? 답변이 이렇게 났어요.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지도 모른다. 나는 중국이 여전히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등에서 중국의 기술은 아직 한국 수준에 미달한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한국은 미국 동맹인데 무척 자유롭게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도 한국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내가 한국 지도라자면 중국과 무역하는데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나에게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요구하면 알았다. 라고 말해야 그뿐이다. 말로는 알았어 하고 중국하고 거래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이 사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섭에게 배워야지. 한국이 박쥐대라는 거 너는 말해도 되는 거냐? 나중에 중국한테도 차이고 미국한테도 차이면은 네가 책임질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중 전쟁이 나면은 아까 40년 동안에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짝짝꿍이 맞았던 시기에는 뭐 양쪽에서 돈을 버는 건 좋았지만은 지금 2019년 트럼프가 시작해가지고 미중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양다리 걸치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중앙일보에서 이런 친구한테 인터뷰를 한 거를 갖다가 국내 언론이 아니고 뭐 일본판에서 이걸 제가 한 겁니다만은 이러다가 우리는 박쥐됩니다. 진짜 이런 친구들의 이 세상 경륜을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장이 너무 좀 깊네요. 남한 정관료 북한 사건 체포 추진 김현진 김동현 이게 AP 통신입니다. 근데 얘기하기 전에 요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답을 찾고 있다면 질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소크라테스 같은 거죠. 그러려면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의뢰인이 뭘 찾는지만 알면 찾아낼 수 있다. 의뢰인은 얻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일을 벌렸을 거다. 목적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일을 만약 벌였다 한다면은 진짜 목적이 뭐냐? 누구보다 굳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AP 한국 서울에 한국 검찰은 화요일 전 정부의 전 국방장관 겸 해안경비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미시겠죠? 겸이 아니고. 그들은 북한이 2020년 남북한의 긴박한 해상 경계선 근처에서 어업관계자를 살해한 사건을 처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체포해야죠. 동의합니다. 프랑스 총파업으로 경찰과 시위대 충돌. 서구에서는 이제 이 총파업, 노조, 이런 얘기가 좀 안 나다. 프랑스가 좀 강한 모양이죠. 좌파 정권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인플레이션을 때문에 총파업이 일어났고 정유 공장에서 파업이 몇 주간 일어났다는 거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엠마뉴엘 대통령이 가장 힘든 과제 하나가 됐다. 시위대는 일요일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파리를 행진했다. 이렇게 했고요. 전 산업에 확산하려고 정주공장의 파업은 일단 철회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확산시키려고 이 노조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로도 수천 명의 파리 시민들이 치솟는 물가에 항의하다. 자, 미국도 물가가 엄청 뛰었다는데 미국은 왜 데모가 안 일어나고 프랑스만 일어날까요? 그런 거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 건지 모르지만 WJS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저널이 아니에요. 그냥 겉에 자만 그런데 이게 속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발전하지 않는 진짜 이유. 일본의 미나토가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바 세계 4위부터 19위의 전락, 물류부터 본다. 항구의 문제, 국토 교통성에 들은 항구 상황 해가지고 쭉 풀어매겼는데
이 교통성은, 국토교통성은 뭐 그렇게 문제 아니다라는 쪽으로 일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019년도 컨테이너 취급량 개수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1위가 중국이고요. 미국이 2위고, 야, 이거 대단합니다. 중국이 24,203만 TEU니까, 이거 만이라고 그러고 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4,200만 컨테이너 TEU, 20피트짜리 기준인 모양입니다. 한국이 4위를 했네요. 싱가포르가 3위고, 한국이 대단하네요. 말레이시아가 또 일본이 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는 그 고영이라는 그 회사를 얘기할 때 그 분식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에, 분식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수치. 기자는 분식회계에 일가견이 있다. 기업도 아예 적자가 뻔하면 이미 버린 몸 심리가 작동해서 손실 회피적 분식회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석 경험상 적자가 날 때 그동안에 미뤄왔던 비용을 다 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손실 회피 심리의 그 손실 회피 심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창녀에 비유한다면은 이미 버린 몸 그쪽으로 그냥 나가겠다, 이런 거로 좀 해도 됩니다. 시진핑은 독재자니까 발표 안 해도 되는 진핑 두목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시다이라라는 게 이제 그 습건평이죠. 습건평인데 이게 그 시 주석의 그 한자 이름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부르는 식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표현인지. 중국 한국에 밀렸다라고 한 지 오래다. 생산이지만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일본 분야가 그래도 아직 있느냐. 그래서 환동사라는 데서 자기네들 좀 유연을 자꾸 삼으려고 그러면, 재래와 열처리 분야는 뭐 우리가 1등 아니냐. 제품에 대해서는 대만, 한국, 중국에 뒤지고 일본의 재료와 제조 기술은 그래도 세계 1등이다. 여전히 세계에 압도적으로 강한 분야가 일본의 소재, 부재, 부품 마련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스스로들 위안을 삼고 있는 모양입니다. 독재는 필요 없는 중국을 구한다. 이게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네요. 독재는 필요 없다. 그래야 중국을 구한다. 요런 뜻의 또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구호가 화장실에 누가 낙서를 하고 도망갔다 이게요. 아마 그 CCTV가 없는 데를 골라서 했겠죠. CCTV 그 감시 장치가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PCR 검사 자기는 안 하고 독재 반대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중국 국민이 그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진핑한테 무조건 충성하고 있지 않다는 일면들을 조금씩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다수의 군중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이 과연 이 시진핑을 다 찬성하느냐 하면은 침묵하는 다중이 100%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행동대원들이 말하자면은 이 빨치산처럼, 걔네들 나라에서의 빨치산처럼 파르티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파르티잔들이 그 전쟁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그 활동가들이 도저히 못 참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 위반 포사격, 북남 도발에 대응 적반하장. 북한이 그 쏜 것은 남한의 그 군사훈련에 대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럴드 밀리터리 2022년 10월 19일자 09시 50분 최은지 기자의 뉴스 보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 북한 황해와 일본해를 위한이 아니고 뭐 이게 번역이 일본식이 번역의 한계가 있겠죠. 그 인공지능 번역이 총 250발의 포사격,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0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18일 날 밤에 쐈기 때문에 이 발빠르게 지금 요미우리 신문은 냈거든요. 자, 우리나라 이 뉴스인데 우리나라 뉴스는 아침에야 이걸 했다 이게요. 기자들이 밤잠도 안 자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담당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보다 느린 한국 뉴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그리고 미국도 군사훈련하면서 동해를 일본이라고 계속 그냥 얘기를 한다는데, 관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한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라는 연합사령관의 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서해를 갖다가 옛날부터 뭐 중국도 그랬지만은 원래 황항에서 해가지고 물이 누렇다 해가지고 황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영화배우 또 황해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해는 좋다 이거예요. 황해는 어차피 옛날부터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도 써오던 거지 꼭 서해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해만 왜 동해라고 구집하냐? 그러니까 전에 어떤 벌써 한 10년이나 지난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자, 일본하고 그만 싸우고 그냥 어떻게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청해라고, 물이 동해가 깨끗하니까 청해라고 협상을 해서 좀 공동으로 쓰든지, 좀 이거 정치적인 어떤 타결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란 국회의원 연합, 의원 연합이 이란 의련이라고 이제 그쪽 한자로 줄여서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는데 윤 대통령을 면담해서 양국 간 협상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데일리조 뉴스, 데리조니까 데일리조일 겁니다. 데일리. 이렇게 해서 한일 정상화, 국교가 좀 정상화되는데, 의원들끼리 초당파들이죠. 초당파들이 해서 밑바닥을 좀 이렇게 다져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의견도 좀 하고 저런 거 해서 이렇게 다 손발을 맞춰가면서 좀 정상화 해보자. 일본도 그렇게 지금 제스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아까 헤럴드 뉴스 내용이고요. 합참은 19일 북한이 전날 밤 10개부터 황해도 장산고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경사고를 실시했다. 이거를 보면은 아직 중국 20차 전 인민공산당 대회가 진행 중인데 싼 거예요. 어떤 뉴스에서는 이런 이 대포 쏘는 거는 뭐 그거 미사일은 아마 끝나고서 하지 않겠냐.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또 이렇게 도발을 하지 않겠냐는 예측들을 한 게 있는 모양인데, 저건 계속 김정은이가 계속 쏴대고 있네요. 뭐든지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포스코 태풍 피해 4,400억 추산. 포스코 홀딩스로 이름이 변하고 이제 연결입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매출액이 포스코가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매출이 3분기까지 65조 5천억을 했네요. 전년도 55조 했었고 10%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역시 더 증가를 했어요. 12%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6%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현실 아니겠느냐. 옆에 보면은 전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영업 잠정 실적을 냈는데, 요거는 매출 증가가 더 많았죠. 영업비용 증가보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1.25% 조금 더 증감액이죠, 이거는. 그래서 증감률로는 3.3%. 여기 이 포스코 홀딩스는 마이너스 23.2%나 크게 이제 떨어진 거로 이렇게 됩니다. 포스코가 뭐 매우 큰 데라 그래도 2022년까지 한 82조 정도 한다면, 삼성전자는 거의 90조. 그러니까 한 84, 32, 한 3.5배 정도 규모가 삼성전자가 큰 거고, 연간 매출액이 약 한 300조가 된다면 이거는 뭐 진짜 저는 조 단위가 머릿속에서 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사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일반 서민으로서. 1억은 좀 맑았어요. 1억은. 한 10억까지도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하는데, 한 1000억만 하더라도 감이 안 와요. 1조면은 더더욱 안 하는데 300조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증감 원인에 대해서 분기나 뭐 이런 실적 공시할 때, 이 잠정 실적 공시할 때 원인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 3분기 영업 잠정 실적할 때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딴 데는 그냥 수치로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연간 사업 보고서 미리 이 잠정 실적 보고할 때는 대부분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의무인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이재명 최측근 김영 체포, 유동규 등의 수억받은 혐의. 중앙일보 오늘자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오전 체포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근데 이 받은 돈이 뭐냐 그러면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이제 다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얼굴도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55세, 머리 염색을 했나? 55세면은 이제 머리가 시커매면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좀 이렇게 좀 깎든지 하지. 물론 살을 이렇게 쪄가지고. 근데 이제 정치 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합법 정치 자금인지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치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합법적인 정치 자금이란 게 뭔지. 저는 그게 좀 뭐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처럼 돈 있는 사람이, 근데 트럼프도 정치 헌금을 모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원순 씨가 좀 인기 있을 때 이 모금을 많이 잘 했죠. 그렇게들 무슨 이 연대 뭐 시민연대를 할 때부터 무슨 공작성가 뭐 그런 거를 하면서도 젊은 세대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죠. 나중에 이 완전 레프트의 진술을 보여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모금을 해야 된다. 정치 자금은 뭐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금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영수증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게 이제 보니까는 요게 이제 문정역하고 옛날에 복정역 사이에 새로운 역이 하나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위례 신도시가 이제 역인 모양이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는데, 여기 성남 CC라는 데도 있네요. 골프장이 있고, 이게 뭐 요거 해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을 틈타가서 불법 뭐 내지는 무슨 그 자기 뱃속 채우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체포 잘했어요. 네, 좀 돈 받아 먹었으면은 좀 저거 해야죠. 벌을 받아야죠. K조선 2030년 고부가 선박 75% 점유,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유도 해서 자관 제2의 그 조선 붐을 만들어 보자는 해서 정부하고 조선 5사가 합동으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5소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현대, 이 삼성, 대우, 현대, 대우, 삼성이라고 아마 순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향후는 이제 그 하나가 인수하니까 한화, 대우를 하나, 대우, 하나 조선해양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 남아있는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 중공업하고 그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삼형제라고 그렇게 그 지배구조를 바꿨으니까 3조선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해상 감시형 대형 비행기 운영 시작했다. 중선박 생각고 진입 등 대응한다. YTN 오늘 이경화 기자의 그 뉴스인데요.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국산 시 가디언 1기가 오늘 낮부터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해상자위대 항공기지를 일으켜 임무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작한 이 무인기는 길이 약 10m, 폭 24m로 최장 35시간 동안 비행 가능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다. 무인기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10월 19일자 슬픈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느리게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되면 분명히 1.5배속을 보시고 필요 없는 거는 건너뛰기를 해서 보셨을 것을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